네, 내란 동조정당 국민의힘이 가짜 뉴스를 차단하고 정정하기는커녕 가짜 뉴스 유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힘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과 함께 이 사안 나누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가짜 뉴스가 대표적인 어떤 내용이 있죠? 크게 한 4가지 정도입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극우 유튜버들 혹은 극우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말도 안 되는 이 가짜 뉴스를요. 국민의힘은 어찌됐건 간에 현재 대한민국 집권 여당입니다. 예. 집권 여당이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떠벌리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제가 보기에는 보수 유튜버들의 아바타가 된 국민의힘, 그다음에 가짜뉴스의 스피커, 확성기로 전락돼 버렸다. 이게 지금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크게 4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련돼서 뭐 사설도 나왔는데요.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흔들기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인가요? 문영배 대행의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뭐 있었고 그거를 직접 댓글 달았다라고 하면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입니다. 네. 지역구는 아마 강남을일 거예요. 네. 원내대변인이 아예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음란물 문영배 권한대행 댓글 단 거 합성 조작된 부분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14일에 은근슬쩍 사과하고 논평도 좀 바꿨습니다. 이게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그러니까 권한대행 흔들기 아주 거의 국민의힘이 올인하다시피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과가 아니에요. 이것도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수사 의뢰까지 한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인데 네. 본인이 그런 거를 이렇게 댓글을 달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완전히 신났다 하면서 막 논평했다가 은근슬쩍.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네. 참 이것도 기가 차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국의 신화통신 등 기자들만 딱 모아서 극비리 회종을 네. 했답니다. 이게 뭐 요즘에 국민의힘이 열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협중? 네. 협중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게 실제는요 뭐냐면요. 한국 주재한 일본 기자들이 중심이 돼서요.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서요. 네. 이게 지금 일본, 미국, 중국, 뭐 그다음에 영국 기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간담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네네. 이 간담회는요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도 했던 부분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미디어 특위에 무슨 기관이 있냐면 진짜 뉴스 발굴단이래요. 아이고. 이거 언어도단 아닙니까? 정말 가짜 뉴스 발굴단이에요. 진짜 네. 뉴스 발굴단에서 이거를 아예 그냥 브리핑을 한 거예요. 특정 언론사까지 거론해서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노총 조합원이 지난 경찰을 폭행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네. 의식불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국민의힘 진짜 뉴스 발굴단, 가로치고 가짜 뉴스, 진짜는 네. 가짜 뉴스입니다. 네. 여기에서 아예 논평을 했는데요. 소방당국 경찰에서 부상이 있었지만 혼수 상태 아니다. 네, 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지난번에 서부지법 이 폭동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이 네. 이 폭도들이 들어갔는데 길을 터줬다. 네. 이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확산을 시켰는데요. 국민의힘 김종양, 조배수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된 이거 영상을 또 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요. 그다음에 경찰 진압복 교체 후 재진입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유튜버들이야 뭐 이제 그 팩트 체크에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유튜버들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정당 특히 집권당의 대변인 입에서 이러한 정당에서 이러한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되고 정당의 이름으로 논평까지 나간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이제 이전에 한 정당에서 대변인 생활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각 정당의 당리 당략에 따라서 서로 공방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예 사실 자체가 아닌 걸 갖고 논평을 하고 주장을 하고 공방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대변인 경험을 하셨던 분으로서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실의 이러한 그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1.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 자정 능력 상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는 사실 벌어진 현황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부분입니다. 해석을 네. 하냐. 이 부분인데 이 해석 기전의 핵심은 뭐냐면 팩트 체크입니다. 네. 사실을 놓고 그것에 대한 해석 투쟁을 하는 거예요. 해석 논쟁을 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정말 손쉽게 팩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이렇게 팩트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했다라는 거는 자정 능력이 없다라는 거고요. 두 네. 번째는 시스템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스템. 왜냐하면 대변인이 본인이 직접 논평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소위 진보 정당들은 거의 그렇지만 국민의힘이나 큰 정당에서는 우리 대변인실이나 공보실에서 기본 초안을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대변인이 컨펌을 하겠죠. 자기가 하는 브리핑에.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다 원내예요. 원내 인사들이 많습니다. 원내 인사도 있지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보실이나 대변실에서 초안을 작성할 텐데 이 초안 작성에서부터 이건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본인들이 팩트 체크를 할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지금 아예 그냥 시스템 자체가 그냥 무너졌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찰떡같이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현안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 등등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극우 유튜버들의 말에 의존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랑 찰떡궁합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기생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집단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집단적으로 지금 그런 집단적 정신 창년 증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찌됐건 간에 70년 전통인데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보수라고 지칭을 하면 안 된다. 네. 국민의힘은 극우 혹은 수구라고 지칭해야지 그나마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결론까지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같이 그 작은 이 유튜브 채널도 방송하기 전에 저도 검색 한 번을 하고 그럼요. 시작하거든요. 예. 요즘 그 자료가 인터넷에 많기 때문에 검색 한 번만 해도 이것이 진위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대변인의 이름을 달고 계신 분들이 검색 한번 하지 않고 논평을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거론드렸던 4가지 가짜 뉴스가 굉장히 저는 악의적이라고 보이는 게요. 네. 악의적이라고 보이는 게 첫 번째 문영배 권한대 이거 헌재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신화통신 이거는 현중 정서에 이재명을 결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노총 이건 극우들의 영원한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돼서는 본인들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경찰이 길토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약한 고리예요. 가장 약한 고리를 아주 극악하게 비틀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저는 이게 당의 공식적인 대변인의 입장 그다음에 공식적인 국회의원들 아까 진짜 뉴스 발굴단이 아니라 완전 가짜 뉴스 발굴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직봉시켰다는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의 확성기다. 가짜 뉴스의 스피커고 그거 보수 유튜버들의 아바타가 되고 있고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수구, 극우 넘어서 파시즘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되는데 일종의 축구의 티키타카 하듯이 이 극우 유튜브와 국민의힘이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초 진원을 극우 유튜브가 이제 하나를 제기하며 그것을 국힘이 받아서 그걸 논평 쓰고 그러면은 또 극우 유튜브가 이거 봐라 이러한 논평이 나왔다고 하면 그걸 또 근거로 하고 그러면 또 그 스카이 데일리와 같은 그쪽 매체에서 그것을 또 인용 보도하고 계속 인용 하다 보니 이쪽에 좀 심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거가 있는 주장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가짜뉴스 자체를 신봉하게끔 만드는 매우 악의적인 파시즘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는 파시즘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지난 토요일에
광주 금남로에서 네. 극우 집회 예.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떤 혹자는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광주에서 집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래요. 뭐 형식상 그렇다고 치지만 저는 형식상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적 정서가 있다고 보고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5.18이 뭡니까? 전두환 계엄군에 의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악살이 당한 곳이에요. 네. 전두환 계엄군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윤석열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옹호하는 이런 집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역사의 침을 뱉는 것이다 라고 보여졌고요. 정말 저는 그래서 그거 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프랑스는 개소법이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나치에 대해서 찬양 미화하는 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허하고 있는 유럽이라고 할지라도, 프랑스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참에 좀 그런 부분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정말 극우, 그다음에 뭐 수구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갔어요. 말씀하셨듯이 파시즘에 저는 시작이 됐다라고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보았던 영상 중에 가장 제가 놀랐던 것이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의 그 이재명은 끝이다 그 설교 영상인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천 명의 젊은 교인들 앞에서 이러한 가짜 뉴스를 읽고 그래서 이재명은 끝이다 이렇게 선창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함께 그것을 재창하는 방식의 이게 설교인지 집회인지 알 수 없는 이 영상을 보면서 무섭다. 저 교인들이 언젠간 또 폭도로 앞장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좀 두려움, 일종의 파시즘에 대한 그 두려움 같은 걸 좀 느꼈습니다. 그 근원에 국민의힘이 그러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매우 우려스럽고요. 우리가 이 파시즘화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쿠데타 빨리 진압하고 빨리 종식시키고 이제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이쪽에 빠지지 않도록 미디어 교육, 어떻게 미디어를 교육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교육할 수 있는지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요. 대표님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탄핵의 시계는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갑자기 윤석열 하야설이 확 돌았습니다. 네. 특히 조갑재 씨가 나와가지고 탄핵 인용 8대0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윤석열의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치고 이건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특히 주말 상간에 국회 단전 이게 실화였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다시 한번 리셋하는 데 있어서의 첫걸음은 윤석열 탄핵 인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윤석열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만 저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민주주의가 차곡차곡 쌓았지만 윤석열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벽돌을 쌓는 건 한참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또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무너진 민주주의의 빈틈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조기 대선만큼에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